오늘 우리가 다룰 무덤은요, 500여 년의 역사를 가졌지만 사라진 왕국의 무덤이에요. 이 무덤에 대해 파헤치다 보면 그 왕국에 대한 비밀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전에 일단 이 사라진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할게요. 네. 처음에 그 왕릉터를 발견하고 나서 11년이 지났는데 한국 고대사의 일대 사건, 정말 굉장한 사건이 될 무덤이 발견이 돼요. 그게 2001년 8월이었는데 당시 김해 날씨가 굉장히 쨍쨍했대요. 이 발굴팀이 대성동 고분자리를 이렇게 둘러보고 있는데 어디 한 곳만 흙 상태가 좀 다른 거예요. 근데 고고학자들 눈에 그게 보인대요. 아, 여기 한번 팠던 흙이다,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게 모종삽 같이 생긴 그 트롤이라는 도구가 있어요. 그걸로 이렇게 살살살 파는데 이게 작잖아요. 근데 그때 딱 뭔가 딱딱한 게 걸렸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사람의 두개골이었다고 해요. 최종적으로 드러낸 인골의 모습이 대성동 57호 분이라고 부르는 그 무덤의 주역이었어요. 이 안에서 두개골에서 발끝까지 다 보존되어 있는 이 사람의 뼈 두 구하고 여기 있네. 네, 하반신만 남아있는 한 구에서 총 3구의 인골이 발견된 거예요. 근데 인골이면 오래된 뼈잖아요. 근데 그 인골에서 뭔가 단서 같은 걸 찾을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나요? 아니 근데 그 뼈로 알 수 있는 게 정말 많더라고요. 뼈로? 네. 일단은 거기서 DNA를 추출을 하면은 이 사람이 우유를 소화시키는 효소가 있었다 없었다 이런 것까지 알 수 진짜? 있대요. 어쨌든 최근에 이 과학기술의 성과가 너무 높으니까 확인할 수 있는데 이제 DNA를 바탕으로 해서 아예 그때 평소에 어떤 외모와 어떤 모습이었는지까지 다 알 수 있어요. 네. 어땠을 것 같아요? 뭐 많이 닮았을 것 같아요? 아니면 좀 달랐을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옛날이면 많이 좀 달라지 않았을까? 이 정도만 돼도 닮지 않았을까? 많이 닮았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인류의 역사 안에서 보면 가야만 해도 우리한테 되게 가까운 역사 아닌가요? 제 옛날 사진만 봐도 너무 다르던데요. 어떻게 생겼는데 좀 보여주세요. 최근의 헤어스타일 같은 걸 좀 적용시켜 봤거든요. 네. 근데 지금 우리 한국인들의 모습하고 좀 비슷하죠, 그렇죠? 되게 디테일한데요? 그러면은 그 대성동 57호분에서 발견된 3명의 인골도 좀 분석해보면 좀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 뼈를 보면은 아 이게 남성의 유골이다, 여성의 유골이다 그걸 알 수 있대요. 어디일까요?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골반이죠. 골반. 남자, 아니 여자 그림 골반 그리는데 각도가. 골반이 그 된다고요? 체형을 그릴 때부터 네. 어깨와 골반의 비율로 남자 여자를 정하거든요. 골반뼈 일단 보죠. 해부학적으로는 뭐 큰 궁둥 페인뼈 뭐 그런 뼈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뭐 살아 있을 때는 우리가 그 뼈의 벌어진 각도 같은 걸 알 수 없는데 이 골반뼈를 보니까 이 3명의 인골은 많이 벌어졌대요. 이 각도가 넓었고 여성이네요. 여성이다. 치아를 보고서는 나이가 많지 않다. 20대 아니면 30대다. 그렇게 해서 실제 이 인골과 그 DNA를 가지고 그 세 인골 중에 한 분의 살아 있을 때 모습을 복원을 해봤는데 아, 네. 약간 젊은 여성이고 뭐 인마가 좀 평범하게 넓으시네요. 생겼는데 조금 언짢은 표정을 짓고 계신 것 같고 죽을 때니까 행복하겠어요. 네. 근데 이 인골을 분석하다가 약간 뭐 특이한 점을 이제 학자들께서 알아내셨다고 해요. 남성과 여성 구별할 때 뭐 아까 뭐 골반, 눈썹 말고도 또 어떤 뭐 보는 게 있는데 네.
가자미근이라고 하는 이 가자미근이요? 종아리근. 네. 종아리에 있는 근육인데 이 가자미근이 남성은 굉장히 발달하는데 여성은 그렇게 발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많이 발달한 것 같으네요. 후천적으로. 후천적으로. 이건 뭐 후천적으로 발달하는 거죠. 뭐 여성 보여드릴 중에서도 수가 뭐 없네요. 테니스 선수, 승마 선수 이런 분들은 이 근육이 발달한대요. 그때 당시에 아까 저 테니스 선수 막 얘기하셨는데 운동선수였을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인골들의 정체를 추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단서가 나오는데 바로 함께 묻은 물건, 즉 부장 유물의 존재입니다. 지금 무덤에 이제 시신만 묻잖아요. 이제 사랑한 사람일 경우에 이제 뭐 둘의 사진 뭐 이런 걸 묻기도 하는데 안 그래? 아, 지금은 그렇죠. 지금 그렇잖아요. 가야시된. 근데 여기서 이 부장품이 놀라운 게 바로 3명의 인골 머리맡에서 발견된 네. 건데 보시면 투구예요. 그러니까 부장품은 사망자가 전에 쓰던 물건을 주로 넣어주니까 그렇죠. 이들에게는 이것이 어떤 의미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잖아. 이걸 사용한 사람이거나 이걸 만든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근데 세 분의 투구가 다 나왔다고 하면은 세 사람이 다 그쵸. 만들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이제 시작을 정작 해보려고 합니다. 어느 금관가의 무덤에서 발견된 3명의 여인들은요. 여성에게서 보기 힘든 발달된 가자미근을 갖고 있었고요. 머리맡에는 전투할 때 쓰는 투구가 발견됐습니다. 이런 정황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이들이 가야에서 활동하던 여전사, 여군이 아닐까 하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들은 어쩌면 당시에 가야의 여성 장군이거나 전사가 아니었을까 하는 의문점을 제기하면서 그 실체에 대해서 웹툰의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지 않느냐. 두구둥. 여기서 심 작가님, 가야에 그 여성들이 참전을 했다는 혹시 기록이 있을까요? 아, 여군, 여전사 없어요. 없어요. 없어. 실제로 아주 유명한 여성 영웅, 여성 정치인, 여성 지도자는 있었잖아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게 뭐냐면 여전사가 있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러운데 네네. 여성 지도자가 있었냐에 대해서는 조금 더 넓은 폭에서 말씀을 드릴 수는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소선호. 소선호는 최근에 굉장히 많이 주목을 해요. 주몽. 네, 왜냐하면 이게 실제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주몽보다 소선호의 역할이 크고 그 다음 단계로 그 백제가 세워질 때도 아들하고 내려올 때도 그걸 주도했던 사람도 그쵸. 또 소선호고 이래서 그렇죠. 아 초기에 어떤 그 고구려와 백제의 건국 상태에서 이제 여장부의 역할이 굉장히 있었다라는 걸 볼 수 있겠고 우리한테 이제 제일 유명한 건 이제 신라의 여왕들이 있었잖아요. 선덕여왕. 선덕여왕, 진덕여왕, 진성여왕. 아니, 거기까지는 가지 말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 거는 네. 그 원더우먼 영화의 모티브가 됐던 게 아마조네스잖아요. 그 얘기할 줄 알았어. 네, 아마조네스는 사실은 이 작가들에게는 영원한 떡밥이거든요. 오직 여성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어떤 전사, 부족, 집단 이런 모티브가 됐던 기록들인데 그런 거 보고 있으면 그래도 갖고 지도자 말고도 여성들도 이렇게 좀 할 수 있지 않나? 그럼 모계 사회에 대한 어떤 가능성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아까부터 궁금한 게 한 무덤 안에 3명의 여자 시신이 같이 묻혀 있었던 게 너무 신기하고 그게 되게 궁금해요. 근데 전사한 건 아닌 것 같은 게 이제 뼈를 보면은 뭐 이렇게 어떤 죽을 정도로 부상을 당했는지 전쟁에서 특히 이제 부상을 당한 건지 알 수 있잖아요. 그 인골에는 큰 부상을 입은 흔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인골이 나란히 있었는데 사실은 이 무덤을 보니까 4번째 인골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옆으로 좀 이제 다르게 묻혀 있었던 시신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아주 미세하게 인골 조각 같은 게 좀 남아 있었던 모양인데 그 인골은 여성이 아니고 30대 후반 남성인 것 같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대요. 그러면은 남성 1명에 여성 3명. 여성 3명. 그러니까 이제 함께 무덤에 묻히는 경우가 현재는 없는데 어떤 게 있을 것 같으세요? 뭐 가족이 뭐 한순간 한날 뭐 사망하면 뭐 그럴 수도 그럴 수 있겠네. 있겠죠. 합장. 근데 가야가 특히 금관가야가 한반도에서 최초로 순장 문화가 출현한 게 금관가야의 무덤이었다. 다른 나라에서도 순장 문화가 있었을까요? 원래 이 순장이라는 게 인신공양에서 시작한 거거든요. 인신공양? 사람이 죽으면 같이 사람을 묻는다. 이거의 시조는 어떻게 보면 인신공양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럴 수 있겠다. 그러니까 심청이 스토리 아시잖아요. 아버지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공양미 300 속에 이 심청이를 바쳐버리잖아요. 일단 약간 설명이 필요해요. 뭐가 있냐면 순장과 인신공양이 똑같느냐는 조금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왜냐면 인신공양이란 말은 사람을 어떤 목적을 갖고 제물로 바친다는 거잖아요. 그쵸. 이런 현상이 일반적이었냐라고 하면 성경이나 곳곳에 문헌에 나오긴 하지만 가끔 나오고 그 당시 기록을 보더라도 굉장히 자주 했던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에. 일상적이진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아마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 당시 계세사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살다가 사람이 죽으면 지금 이 이승에서의 삶을 저승에서도 계속 이어간다라는 느낌의 사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살던 대로 가려면 여기서 그 사람이 시녀였던 사람도 같이 가야 되고 이런 거지. 느낌이 아닐까. 지금은 우리는 죽음은 끝난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고대인들한테 사실은 이제 죽음이 끝이 아닌 죽음도 하나의 과정이고 관문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좀 염두에 두고 보면 이런 행동들을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탄으로 간다 이런 느낌이에요. 다음 스테이지로 간다는 거. 실제로 그런 기록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약간 미라. 고대 인신공양하고 가야의 순장은 좀 다른 느낌이에요. 인신공양이 아니라 순장이 생긴 뭐 이유 같은 게 있을까요? 사실 그 순장이 생긴 배경을 좀 찾아보면 주로 권력이 몰리거나 신분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신분차가 분명하지 않으면 죽음까지 따라간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절대왕권이 확립됐던 초기의 고대 문명 지역에서 발생을 한 것 같아요. 이 가야라는 나라 자체가 사실 나중에 붙은 이름이지 호족들의 집합체였단 말이죠. 크게는 6가야로 나누기도 하고 많게는 뭐 24개의 나라가 있었다는 기록도 있는데 그중에서 이 금관가야가 막대한 힘을 갖게 되면서 제1가야로 올라서게 됐죠 아마. 이때 이 가야 내에서도 경쟁을 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권력 경쟁이 있을 때는 과시를 하고 싶잖아요. 내가 쟤보다 훨씬 세다. 그렇게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는 야, 우리 왕을 위해서는 이렇게 많이들 따라주고 순장 이렇게 해.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닌가 뭐 싶어요. 그런 추정도 하는 거죠. 그렇죠. 가야 고분에서 중국에서 보낸 금동허리띠가 출토됐는데 이를테면 좀 중요한 나라, 그 중요한 이웃에게만 보내던 게 금동허리띠인데 그거를 금관가야에게 줬다는 거죠. 명품 벨트. 명품 벨트. 그런데 금관가야가 왜 이렇게 큰 힘을 갖게 됐을까? 네. 그 비밀은 우리가 본 무덤에 있습니다. 무덤에. 예. 자, 무덤에서 무엇이 발견되었죠? 투구. 오직 지금 투구만 생각하는 거죠. 자, 지금 투구만 생각하고 있어요. 여전사. 철초, 철로 된 마구, 갑옷, 맞아. 투구 다 철 제품들이잖아요. 네. 금관가야가 지금의 김해라고 하잖아요. 네. 김해가 뜻이 금, 해, 그래, 맞아. 바다라는 뜻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금관가야의 힘은 바로 이 철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쵸? 고대사에서 철은 곧 막강한 힘이었기 때문에 이를테면 청동기 사회에서 철기로 누가 먼저 넘어가느냐. 그리고 그 철을 누가 더 잘 다루느냐. 그렇죠. 누가 더 강한 철을 다루느냐. 사실은 그 역사 얘기를 하면 당연히 청동기보다 철기를 더 진화된 뒷세대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철기를 쓴다는 것은 기술력도 셌고 청동기보다 훨씬 더 강하고 단단했던 무기를 썼다는 뜻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부유했을 것이고 발전했을 것이다 뭐 그런 게 아니었을까. 부유했을 것이다.
그녀들의 머리맡에서 발견된 투구 있잖아요. 네. 네. 이제 그걸 다시 한번 자세히 볼까요? 그 옆에는 다른 고분에서 발견된 투구인데 좀 달라 보이죠? 네. 18호분 투구가 훨씬 더 뭔가 이뻐 보이잖아요. 네, 날렵해 보이고. 당시 지위나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투구에 새 깃털을 달아서 장식을 했대요. 장식품이구나. 그러니까 과시용인 거죠, 튜닝. 예. 근데 57호분의 투구에선 깃털을 달았던 흔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건 무슨 얘기냐? 실제 전투에 나간 사람의 투구. 야전용이군요. 점점 더 재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투구에는 자투리에 철제판을 덧댄 흔적이 있었대요. 애초에 만들 때도 좋은 재료를 쓰지 않았을 수 있지만 여러분 고쳤었다. 수리 보수하는 적이 있다. 네. 그래서 이제 PX에 가가지고 저 투구 하나 주세요. 야, 투구 요즘 안 들어와. 고쳤어. 야, 실 줄게. 고쳤어. 이랬던 거지. 그래서 수리했다는 건 실제로 직접 쓰고 전쟁을 하던 훈련을 했다는 증거는 아니겠느냐. 뭐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57호 분 말고 또 하나의 무덤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그런 어떤 지배계급의 무덤 같지는 않고 좀 공동묘지 같아 보여요. 예안리 고분군이라는 곳인데 거기 이제 고분이 굉장히 많고 그냥 이렇게 지배계급은 아니었던 사람들의 인골 이런 뭐 약간의 뭐 부장품 같은 게 나오는 곳인데 거기서도 30대 여성의 무덤이 하나 발굴이 됩니다. 근데 이 무덤에 들어가 있는 유물도 좀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분명히 여성의 무덤인데 각종 마구류가 나오고 큰 칼, 환두 대도. 하급 전사는 아니었다. 칼을 가졌다는 거 보니까. 그리고 지휘관 정도쯤 되는 사람 아니었겠느냐.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너무 좋아요. 와 재밌다.